둘, 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코필러 네. 부작용 중에서 염증과 혈관 압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 하게 됐냐면 매일 수십 건의 질문을 뭐 홈페이지나 카카오톡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봤는데 어떤 분이 저희 병원에서 써놓은 글을 잘 봤다. 근데 자기가 필러 부작용을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고 한데 이게 맞아도 되는 거냐 질문을 올리셨었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어떤 시술이건 수술이건 부작용이 없는 건 없으니까 이제 그 그렇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얘기를 준비를 한 것이고,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뭔가 마음에 좀 미심쩍은 게 있고 불안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수술이나 시술을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달아드렸어요. 나중에 저희의 이런 견해가 바뀔 수도 있겠죠. 지금은 틀리고 미래는 맞을 수 있고 한 거니까. 그런 부작용들을 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부작용 얘기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염증과 혈관 압박, 이거는 주로 초기 부작용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초기면 한 달 미만, 좀 짧게 얘기하면은 2, 3주, 보통은 한 달 미만에 생기는 문제들을 이제 초기 부작용이라고 하고, 후기 부작용은 한 4주 지나서 생기는 일들을 후기 부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포스팅 링크를 걸어놨고, 옛날에 썼던 내용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저도 또 다시 또 생각할 부분도 있고, 내가 쓴 글을 한번 소모성으로 지나가는 것보다는 다시 반복해서 보고 새로 재창도 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코필러를 넣고 나서 빨개지거나 부어서 어떡하냐는 질문을 받거나 뭐 연락이 오거나 지식인 질문을 받거나 하는데, 단순한 시술에 의해서 생기는 부종에 의해서 빨갛거나 아니면 진짜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위급상황인 혈관이 눌리거나 막혀서 생기는 빨간,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인데, 시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긴 거야 그냥 지나가면 좋아지는 거니까 안심을 시켜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감염에 의해서 생긴 염증이다 그러면은 이런 때는 붓기도 상당히 더 크고 통증도 좀 동반이 됩니다. 누르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염의 조절이 중요한데, 어찌 됐건 필러를 제거를 해야 돼요. 문제가 되는 소스를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때 쓰는 항생제는 이제 치료 목적의 항생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혈관 압박에 의해서 빨개진 거는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필러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혈액순환의 개선을 중요한데 이때도 항생제를 쓰긴 씁니다. 왜냐,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을 통해서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 장벽이 혈액순환으로 이제 자기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혈액순환이 떨어지니까 보호 장벽이 기능이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있던 피부의 세균이 병균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농포를 형성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균들이 나쁜 일을 하는 놈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2차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 이제 항생제를 또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도 필러 제거하고 항생제 쓰고, 혈관 압박으로 됐을 때도 필러 제거하고 항생제 쓰고 하는데, 염증, 감염이 생겨서 필러를 히알라제로 녹여야 되는 경우에는 주변으로 염증이 퍼지기 쉽게 되니까 항생제를 꼭 같이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발적의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느냐, 염증이나 초기 부종 이런 걸로 인해서 붉은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붉으면서 빨개요. 혈관 압박으로 인해서 빨간 거는 얼룩덜룩하고, 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뭐 여드름 났다고 하는데 농포, 하얀 비립종 같은 게 뽕뽕뽕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물 모양이고 농포가 생길 수 있다. 사진으로 보시면 왼쪽 사진은 그냥 빨갛잖아요. 초기 시술에 의한 부종에 의해서 붉은 걸 수도 있고, 진짜로 균의 문제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초기 그냥 일시적인 거면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데 감염된 거면은 절대로 가만 내비둬도 좋아지지 않죠. 반면에 이제 혈관이 압박이 된 경우에는 이렇게 얼룩덜룩, 그물 모양이고 얼룩덜룩하죠. 얼룩덜룩. 그 다음에 위에 두 개 사진 보면 다 얼룩덜룩한 혈관 압박에 의한 얘기고, 밑에는 염증인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빨가면서 좀 더 심하게 빨개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균 감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빨리 녹이고 항생제 쓰고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빨리 필러를 제거하고 원상 복구한 다음에 다시 시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증에 의한 불금증, 혈관 압박에 의한 불금증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멍이나 부종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이 막혀서 붉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식인에 올라오는 질문들의 일부분은 혈관 압박 증상도 있는데 예. 진짜 빨리 병원과 연락이 닿아서 놓여야 되는, 대부분은 시술 후 일시적인 부종을 갖고선 못 이겨 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시술한 병원의 선생님과 그 의료진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시술한 분의 의견을 따르고 가는 게 본인에게 피해가 제일 적은 방법이고, 가끔 이제 서로 신뢰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죠. 네. 예, 그런 경우 서로도 너무 못 믿겠고, 아니면 사람 관계라는 게 상대적이라서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선생님과 이 고객분과의 궁합이 서로 안 맞는 네.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른 병원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본인 시술한 병원과 잘 얘기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사견이었습니다. 네. 네. 초기 부작용 중에 코끝이 붉어졌을 때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한 얘기와 다른 얘기를 좀 같이 섞어서 네. 말씀을 드렸고, 코필러가 필러 시술의 1등이죠.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네. 시술이라서 코필러 자체에도 관심이 많고, 코필러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많으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좀 내서 녹화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술한 선생님을 일단 제일 믿으시고 관계가 서로 틀어지시면 저희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알고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